안녕하세요. 엔비전에서 제품 기획을 맡고 있는 허성호라고 합니다. 이번 삼성전자 요소기술 월간 세미나에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TDI 카메라를 이용한 2D 이미징에서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표면 불량 검사 검출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체 순서는 이미징 테크놀로지, 이미징 기법, 영상 획득 기법이 머신비전에서 요즘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그리고 검출력, 디텍터빌리티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리고 검출력 향상을 위해서 시도도 할 수 있는 HDR 그리고 멀티필드 이 두 가지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 두 가지 기법이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 라인스캔 카메라 또는 TDI 카메라에서 어떻게 도용 가능한지 이런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신 비전에서 이미징이라고 하면 카메라 기본적으로 영상 획득을 하려면 카메라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렌즈, 그리고 조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하드웨어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획득해서 양분량 판정 또는 측정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할 겁니다. 하드웨어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 카메라가 되는데요. 전통적으로는 TDI 라인 스캔 카메라 또는 라인 스캔 카메라, 그리고 에어 스캔 카메라, 그리고 그 센서 소자로는 CCD 또는 CMOS가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CCD가 머신 비전에 반드시 쓰여져야 되는 그 센서였는데요. 5년 이후 최근에 들어서 급격하게 CMOS 센서로 머신 비전에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CCD를 생산하고 있는 팹은 소니도 CCD 팹을 클로징 했고요. 코닥도 클로징을 했습니다. 현재 CCD는 매우 일부 팹에서만 부분 생산하고 있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렌즈 같은 경우에는 C마운트, F마운트 또는 라지 포맷, 그러니까 52mm, 82mm 이런 F마운트보다 더 큰 센서를 커버할 수 있는 대형 구경이 큰 렌즈 정도가 이제 사용이 되어 있고요. 조명은 LED 조명 또는 할로겐 메탈할라이드를 썼습니다. 네, 여기에서 보시면 최근 하드웨어적으로 최근 한 3년 이내에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CMOS가 대세가 됐고요. 지금 CCD 카메라는 오히려 구하기가 어려운 정도 수준이고, CMOS 반도체 기술 발전 덕분에 CMOS 센서의 성능이 매우 크게 발전하게 되었고요. 여기에 SCMOS, 사이언티픽 CMOS라고 해서 CMOS란 기본적으로 가품 구조 기술로 만들어졌는데 과학용으로, 그러니까 저조도, 바이오메디컬 쪽에 쓰이는 저조도에서 노이즈를 최소화한 그런 개인과 소프트웨어 여러 가지 큰 센서 기술이 추가된 SCMOS라는 센서가 있고요. BST는 백사이드 스트리밍의 약자인데 이미 핸드폰용, 스마트폰용 센서는 다 백사이드, BSI라고 백사이드 일루미네이티드 센서라고 기본 전통적인 센서 구조를 뒤집은 방식입니다. 앞뒷면 뒤집는 건데요. 디스플레이도 탑 에미티드, 버텀 에미티드 방식이 있는 것처럼 센서도 전통적으로는 각 그 픽셀의 트랜지스터를 제어하기 위한 게이트나 여러 메탈 회로들이 센서 위에 있는데요. 이것이 빛을 많이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빛 효율이 50% 이하로 떨어지는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백사이드, 뒤집어 버리면 각각 픽셀을 제어하는 하로가 바닥을 향하게 되고 빛을 받는 실리콘 그 포토 레지스트 영역이 바로 표면에 드러나게 되면서 빛을 받는 효율이 훨씬 더 좋아지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그 시닝이라고 해서 그 서브스트레이트 실리콘 최대한 얇게 만들어서 빛 투과율을 높인 센서가 백사이드 시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백사이드 센서는 그 스마트폰용 센서로는 이미 보편화가 됐는데요. 스마트폰용 센서는 워낙 100만 개, 1000만 개, 1억 개가 이렇게 사용되기 때문에 규모의 경쟁이 이루어지는데, 머신 비전에서는 1000개, 10,000개 정도 센서가 쓰이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 백사이드에서 시닝하는 기술이 매우 고난이도 기술이어서 비용 문제 때문에 일반 컨슈머용으로는 백사이드 센서가 많이 활용됐지만 머신 비전은 거의 쓰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아주 고가의
반도체 웨이퍼 검사용 센서에만 쓰이는 정도였는데요. 소니가 주도적으로 최근에 이 조금 더 기술이 보편화되고 비용 절감이 조금 되었다고 볼까요? 그래서 머신 비전에서도 백사이드 센서가 조금씩 활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도체 패키징에서도 반도체에서도 3D 스태킹이 화두가 되고 이미 꽤 보편화가 되고 있는 걸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이미지 센서, CMOS 이미지 센서에서도 3D 스태킹이 아주 새로운 기술입니다. 빛을 받는 센서 픽셀, 실제 빛을 받는 픽셀 구조에 통상 현재는 그 밑에 그 표면 2D 서피스 상에서의 아래의 편에 위치해서 미드아웃 회로와 AD 컨버터 이런 회로들이 위치하게 되는데, 그래서 전체 센서 면적이 넓고 또 이미지를 받는 영역이 전체 센서에서 한가운데가 아닌 이런 여러가지 좀 약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3D 스태킹이 가능해지면서 센서 패키지 전체 면적을 빛을 받는 수광부 센서로 할 수 있고요. 그 아래층에 버퍼를 둘 수 있고 또 그 한층 아래층에 리드아웃 회로 CMOS 트랜지스터들을 배치하면서 상대적으로 버퍼와 CMOS 트랜지스터를 큰 면적에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전처리까지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3D 스태킹이 구현된 CMOS 센서의 가장 큰 특징은 칩 스케일의 CMOS 트랜지스터 회로가 들어가면서 다양한 영상 전처리 기능을 센서에 기본적으로 탑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센서의 어떤 그 픽셀의 노이즈, 불량의 불균일성, 난 유니포미티, 또 몇 가지 불량 픽셀의 개선,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센서에서 자체적으로 다 보상을 해서 센서 출력 이미지가 훨씬 더 많이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소니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소니 외에도 좀 더 3D 스태킹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머신 비전의 영상이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싱글 포톤 아발란시 다이오드라고 하나의 포톤의 변화를 디텍션 할 수 있는 디텍터, 그리고 TOF, 타임 오브 플라이트 같은 것들은 주로 자율주행에 따른 센서에 많이 활용이 되는 기술이고요. 그리고 그 전통적인 센서는 실리콘 베이스로 만들어지는데요. 이게 일정한 두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디스플레이에 퀀텀 더 디스플레이가 활주가 되고 이게 또 화질 개선에 많이 활용이 되는 것처럼, 센서에서도 기존의 실리콘 베이스의 센서가 아니라 실리콘 웨이퍼 베이스가 아니라 오거닉 필름으로 그 수광부 역할을 대체하는 이런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시작품이 만들어진 경우도 있고요. 아직 연구 단계긴 하지만. 그래서 센서와 카메라 영역에서 많은 이런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렌즈 또한 기존의 그 대구경 렌즈 정도 수준에서 발전을 했던 것이 지금은 그 설계 한계, 그래서 디프렉션 리밋, 이 회절 한계, 그래서 이게 설계상 완벽하게 수치 에러를 제어하는 이런 정도의 그 렌즈를 설계하고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포크로마틱, 색수차를 또한 극도로 제어해서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완벽하게 수차 없이 에러 없이 영상을 받을 수 있는 렌즈, 그리고 텔레센트릭 렌즈는 기존에도 있었지만 머신 비전에서는 쓰기가 좀 어려웠던 것이 대구경으로 구현하기가 비용이 너무 이제 고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많이 비용 절감이 되어서 머신 비전에서도 텔레센트릭 렌즈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난글래스는 뭐냐면, 렌즈는 기본적으로 글래스를 가공해서 여러 매의 글래스를 통해서 빛을 꺾어서 내가 원하는 배율의 영상을 초점 맞춘 영상을 얻는 것인데요. 이제 고성능으로 가다 보니까 글라스의 여러 반사 특성, 굴절 특성, 흡수, 이런 투과율 이런 것들 자체가 이제 이런 것들마저도 이제 이슈가 되는 상황이 되었고, 반도체에서 마치 딥 UV에서 그리고 익스트림 EUV에서 1인까지 가는 것처럼 렌즈에서도, 그래서 글래스를 아예 없애버려서 글래스의 변수를 받지 않겠다, 아예 전반사로만 반사로만 렌즈의 효과를 구성해 보겠다,
라는 시도도 지금 최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명에서는 이제 뭐 LED가 아주 기본이 됐고요. 가시광선 외에도 IR이나 UV 쪽 LED 조명이 기본이 되었고, 보습 스트로빙 조명, 그리고 이 조명에서도 옵틱을 부여해서 최대한 이미징 렌즈와 센서 카메라와의 그 NA나 코헤런트 매칭을 통해서 조명의 효과를, 빛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런 조명의 옵틱도 많이 개발되고 개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스펙트럼 영역에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머신 비전은 가시광선 영역이었죠. 약 450나노대에서부터 700나노대 정도까지의 가시광선 영역이 주 사용 영역이었고, 센서도 거기 반응을 메인으로 했다면 그 정보로만 부족해서 NIR 또는 숏웨이브 IR 또는 롱웨이브 IR 디텍터를 통해서 후가하는 영상 또는 어떤 열 감지까지도 머신 비전 영역에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그 엑스레이나 하이퍼스펙트럴, 다양한 스펙트럼, 각 스펙트럴 리스탄시비티라고 하는데요. 각 스펙트럼에 따라서 각 스펙트럼에 반응하는 반사도가 다른 거죠. 어떤 그 구리가 가지는 스펙트럴 리스탄스가 다르고, 메탈이 가지는 또는 골드가 가지는 스펙트럴 리스탄스, 또는 실리콘이나 또 유기물이 가지는 스펙트럴 감도가 반응이 다 다를 겁니다. 이거에 따라서 하이퍼 스펙트럴, 다양한 스펙트럼 빛을 조사하고 대상체의 물질 특성에 따라서 반사되는 다르게 반사되는 이것을 포장대별로 거의 10나노 단위로 이 반응을 다르게 구분해서, 그래서 그 외관적 특성뿐만 아니라 물질의 그 구성을 이루는 소재 특성까지도 구분을 해보겠다, 이런 시도가 에어리얼 이미징, 항공 영상에서는 이제 광물 그 자원 탐사 이런 쪽으로 활용이 됐었는데, 이것이 이제 머신 비전에서도 이제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펙트럼 정보 외에 그 좀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획득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의사결정 판단을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스펙트럼으로 확장하는 것 외에 높이 정보를 또 알게 되면 다양한 대상체에 대해서 양분량 또는 정보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2D 흑백에서 2D 칼라 그리고 3D까지 확장을 하고 있는데, 3D는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 백색권 간섭 WLSI랑 레이저 트라이앵귤레이션이, 속도 면에서는 레이저 트라이앵귤레이션이 아주 우수하고요. 그리고 정밀도 측면에서는 백색권 간섭계가 아주 우수한 특성을 보이지만, 이 둘 다를 잡고 싶은 거죠. 측정이 아니라 그 레이저 삼각법 수준의 속도, 그리고 WLSI 백색광 간섭계 정도 수준의 정밀도를 구현할 수는 없을까. 이제 그래서 다양한 퓨전 테크놀로지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을 한꺼번에 좀 이렇게 퓨전, 접목시켜 보는 거죠. 하나의 기술로는 사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사례가 크로마토 콤포커를 라인 스캔 기법처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라인 스캔 기법을처럼 쓰면서 레이저 삼각법처럼 레이저 삼각법의 개념, 컨셉, 그리고 크로마토 콤포커 컨셉, 그리고 라인 스캔 컨셉 세 가지를 합쳐서 라인 스캔처럼 스캐닝을 하는데, 한 라인 단위로 스캐닝해서 2D 이미지를 넣는데, 거기에 3D 높이 정보를 서브미크론 레벨로 확보를 하는, 나노브까지 확보를 하는 그런 기술을 통해서 이제 매우 정밀한 3D 영상을 2D 스캐닝을 할 수 있는 기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드웨어 광학계 또는 전자공학의 발전과 더불어서 소프트웨어도 큰 변화가 있었죠. 이미 많이 알고 계시고 또 현업에서도 이제 일부 적용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딥러닝 또는 컴퓨테이셔널 이미징, 그래서 하드웨어의 한계를 또는 또 수식적인 어떤 판단의 한계를 딥러닝을 통해서 좀 양분량 판정이나 클래시피케이션을 좀 더 개선시켜 보겠다는 시도, 또 컴퓨테이셔널 이미징을 통해서 물리적인 그 이미징의 한계를, 요즘 컴퓨팅 파워가 워낙 좋아졌으니까 포커싱 안 맞는 영상을 소프트적으로 포커싱을 맞도록 한다든가,
3D 뎁스 정보를 컴퓨터식 이미징으로 한다든가 색 정보로 보완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좀 소프트웨어적으로 보완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드웨어 발전, 이런 소프트웨어 발전을 접목해서 5년, 10년 전에는 참 불가능했거나 감히 시도 못했던 것들이 지금은 또 다른 관점에서 또 시도 가능해 볼 수 있겠다라는 측면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디텍터빌리티, 검출력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출력이라는 것은 제가 사실 찾아봤는데 대상치에 무엇이 있다 없다, 내가 알고 싶은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정해내는 것인 거죠. 예. 그것을 얼마만큼 잘 디텍션 해낼 수 있는지의 그 능력을 디텍터빌리티 또는 검출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알아내기 쉽지 않은 것, 예. 알아내기 쉽지 않은 것을 또는 이제 오비어스하지 않은, 명확하지 않은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찾아내는 것이죠. 이것이 분량이 있다 없다, 잘 보이지 않는 분량을 찾아내는 능력, 이렇게 보는데 그 검사라는 것이 그 뭐 PCB, 반도체, 그러니까 그 파퓰레이티드 PCB 또는 언파퓰레이티드 PCB, 디스플레이, 여러 가지 플렉시블 PCB, 예, 지금 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제품에서 사실은 품질 검사 또는 패턴 검사, 여러 가지 검사는 사실 필수일 텐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검출력을 높여서 최종적으로 이 제품의 수율을 향상시킬 것인가가 항상 이제 관심사일 겁니다. 그런데 검출을 잘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한 번 더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똑같은 어떤 대상체, 땅이 있고, 거기에 어떤 십자 표시가 되어 있고, 잔디가 있고, 꽃이 있고, 작업 물체 하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제일 밑에 오른쪽에 보시면 컬러 영상을 보시면 이거 무엇이다 가장 현실적으로 알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이것을 이제 컬러 영상 외에 다양한 화장대의 조명으로 센싱을 했을 때 전혀 다른 영상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느 것이 가장 검출력이 좋은, 어떤 영상이 가장 내가 원하는 영상이냐는, 이것은 내가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꽃을 보고 싶다면 여기서 보시는 것 중에 아무래도 675나노 나 685나노대에서는 꽃이 가장 잘 변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에 반해서 이 십자 표시 옆에 있는 동그란 어떤 부품 같은 것, 이것을 보시려면 여기 보시면 740나노나 840나노의 좀 NIR 영역에서 이걸 좀 더 잘 검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어떤 똑같은 대상체에 대해서 내가 검출하려고 하는 분량에서 오가닉 특성을 가진 분량인 건지, 메탈 특성을 가진 분량인 것인지, 또는 내가 메탈을 보고 싶은데 나머지 배경도 메탈인 건지, 배경은 모기물인지 유기물인 건지에 따라서 내가 어떤 파장대에서 또는 어떤 조명 효과를 이용해서 또는 어떤 기법을 통해서 검출력을 향상시킬 것이냐 라는 것이 달라질 것이다. 이걸 좀 설명드리려고 한 거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왼쪽 이미지를 보시면 그냥 흑백 영상을 찍어버리면 사실 이게 뭐 다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컬러 영상으로 찍어보면 예, 그 빨간 테두리를 가진 녀석과 파란 테두리를 가진 녀석이 이제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빨간색과 파란색 구분을 알면 컬러 영상 찍으면 되겠네 하시는데, 그 컬러 영상으로 찍으려면 센서도 컬러 카메라를 써야 되고, 또 그 이미지, 그러니까 그 호스트 쪽에서도 RGB 버퍼 3개를 써야 되니까 데이터량도 3배가 늘어나게 되죠. 카메라도 더 비싼 카메라를 써야 되고, 그리고 데이터 처리량도 3배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좀 더 효율적으로 이 검출력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컬러 쓰는 것 외에. 그러면 조명은 똑같이 백색광을 쓰는데요. 카메라도 하드 카메라 그대로 쓰고, 이제 처리도 그냥 원밴드 하나의 버퍼만으로도 그레이스케일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원하는 파장대만 통과시키는 밴드패스 필터를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다크 밴드, 다크 레드 영역만 통과시키는 밴드 패스트를 쓰면 파란색, 빨간색만 밝게 보이고 파란색은 어둡게 보이고, 반대로 블루 밴드 패스 필터를 쓰면 파란색만 하얗게 보이니까 뭐 어느 쪽 필터를 쓰든 내가 원하는 쪽을 필터를 쓰게 되면 백색광을 쓰는 때 모노 카메라를 쓰고 하나의 버퍼 그레이스케일로도 이 색 변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걸 좀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내가 어떤 대상체를 카메라로 찍어서 무언가를 검출을 하려고 하면 이제 이미징 기법을 써서 디텍터빌들이 향상시키고 내가 원하는 것을 디텍션 하겠다는 건데, 여기 핵심은 컨트라스트입니다. 그래서 내가 검출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주 밝거나 매우 아주 어둡거나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전경과 배경, 포어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가 명확하게 밝기값이 구분이 되면 가장 검출을 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HDR이라는 개념으로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라스트가 머신 비즈니스의 핵심인데요. 컨트라스트, 배경과 전경을 밝기값을 확연하게 차이나도록 하는, 배조가 선명하도록 하는 것이 머신 비전의 핵심이고, 그것을 위해서 조명을 선정하고 렌즈를 더 좋은 것을 쓰고 카메라도 더 좋은 카메라를 쓰게 되는데, 좋은 카메라가 뭐냐, 좋은 렌즈는 뭐냐, 좋은 조명은 뭐냐, 이제 이런 이슈가 있겠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풍광 사진이 있는데요. 브라이트니스, 밝기와 컨트라스트 대조는 다르죠. 여기서 가장 밝은 영상은 가운데일 겁니다. 그래서 조명을 계속 키우면 가운데 영상이 잡힐 건데, 이것이 마냥 좋은 영상은 아니죠. 많은 경우가 있어서 어떤 이 잔디밭이나 성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게 충분히 좋은 영상일 수 있는데, 여기서 그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정보를 아주 캐치하기가 좀 힘들어지는데, 너무 밝아서 세츄레이션 된 영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브라이트니스가 가장 좋은 이미지는 가운데 영상이 될 거고요. 컨트라스트가 가장 좋은 이미지는 맨 오른쪽 영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 영상이 컨트라스트가 더 좋고, 또 하이 다이내믹 레인지의 영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뭐 익숙한 영상일 수 있을 텐데요. 실제 어떤 이런 부품을 검사할 때도 일반적으로 찍게 되면 그 제품의 반사도에 따라서 어두운 쪽을 좀 잘 보이려고 조명을 올리면 메탈 쪽은 세츄레이션 되고, 메탈 쪽을 좀 잘 보이려고 조명을 줄이면 또 어두운 실리콘이나 어두운 쪽은 반사도 낮은 쪽은 아주 깜깜해서 또 변별력이 없어지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HDR 영상을 구현을 하게 되면 어두운 쪽과 밝은 쪽이 적절하게 그레이 값이 분포를 해서 둘 다 반사도가 높은 영역과 반사도가 낮은 영역 둘 다 어느 정도 이제 그레이 값으로 판별을 할 수 있겠다. 이제 이게 HDR 영상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샘플 영상이고요. 다이내믹 레인지, 하이 다이내믹 레인지, 그러면 다이내믹 레인지가 높은 것을 얘기하는데, 그럼 다이내믹 레인지가 무엇이냐 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나오는 용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노이즈, SNR, 그리고 플레이 커피시티, 이런 용어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즈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주 좋은 비유가 제가 미국 머신 비전 세미나 들을 때 받은 자료인데요. 이게 아주 좋은 비유여서 제가 좀 인용을 해봤습니다. 맥주잔을 보시면 맥주를 내가 아직 붓지 않았는데도 깨끗하게 닦지 않은 맥주잔은 다크노이즈, 이미 이전에 내가 마셨던 맥주에 남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맥주잔을 씻고 나서 물이 남았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깨끗하게 비어있을 때 맥주잔이 밑에 조금 남아있을 수 있는데, 이게 다크노이즈입니다. 맥주를 붓지 않았는데도 일부 남아있는. 센스로 보면 빛을 하나도 주지 않았는데 완전히 빛을 차단하면 출력값이 0이어야 되는데 0이 아니라 1, 2, 3 랜덤하게 이제 시그널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크 노이즈가 되고요. 그리고 플레이 캐패시티는 물리적으로
이 센서가 빛을 담을 수 있는 최대 용량을 플레이 커패시티라고 합니다. 맥주잔 전체 용량과 같죠. 그런데 그 오른쪽 맥주잔 그 그림을 보시면 맥주를 부을 때 거품이 생기지 않습니까? 거품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맥주 자체는 이 세츄레이션 커패시티 거품 말고 세츄레이션 커패시티만큼만 맥주가 차고 그 위에 나머지는 거품으로 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500cc라고 할 때 500cc 전체 100% 500cc를 맥주로 꽉 채우지는 못하고 물론 잘 예술적으로 잘하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거품이 일정 부분 차지하게 되고 실제 맥주는 500cc가 아니라 480cc, 470cc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센서에서는 뭐냐? 물리적으로 센서 픽셀을 설계할 때 10K, 만 개의 일렉트론이 생성될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게인 컨버전, 이게 포톤이 일렉트론으로 바뀌면서 또 여기서 게인 컨트롤하고 노이즈를 제거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을 하면서 실제로 그 가득 채울 수 있는 그 일렉트론의 개수는 전하의 개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게 세츄레이션 커패시티가 됩니다. 그 가운데 그래프에서 보시면 그 1,1에서 쭉 리니어하게 올라가는 검은 선이 이제 이론적인 아이디얼 케이스고요. X축이 포톤, 흡사되는 빛의 양, 그리고 세로축이 일렉트론, 출력되는 전하의 양이 됩니다. 그래서 빛을 받은 만큼 얘가 볼티지로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론적으로는 1이 들어오면 1로 반응하고 10만이 들어오면 10만으로 출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론적이진 않고요. 보시면은 그 파란색이 시그널이 되는데 빨간색은 이제 또 다른 노이즈입니다. 파란색이 1,1에서 시작하지 않고 빛이 일정량, 여기에서 보시면 약 한 3 또는 4 정도가 들어와야 출력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다크 노이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포톤이 1이나 1, 2, 3, 4 들어와 가지고는 이게 노이즈 대비 신호가 자체가 나오지 않는 거죠. 시그널, 노이즈는 나오겠지만 실제 시그널은 나오지 않는 것이고요. 그 일정한 빛이 들어오게 되면 그 빛에 따라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리니어하게 빛이 들어오는 만큼 신호가 출력되게 되는데 이 빨간색은 뭐냐? 이 빨간색은 션 노이즈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또 빛에 따라서 포화성 분포에 따라서 빛이 들어오면서 또 랜덤하게 자글자글하는 노이즈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커 보이는데 이게 로고 스케일이어서 뭐 이렇게 시그널의 반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빛이 들어오는 것에 비례해서 샷노이즈가 증가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아주 다크일 때는 다크노이즈가 있다. 그래서 다크노이즈, 샷노이즈 설명을 드렸고 플레이 커패시티, 세츄레이션 커패시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SNR,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 그래프도 종종 센서 데이터시트 보통 잘 없는데요. 볼 수 있는데 이제 이걸 만약에 보실 수 있으면 좀 더 센서 특성을 이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진한 남색 또는 여기 그 마젠타라고 그러니까 하늘색 여러 가지의 그래프에 다 서로 다른 센서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마찬가지 X축은 입사되는 그 빛이고요. 그 Y축은 여기서 SNR이 됩니다. SNR이 바로 1로 올라오지 않죠. 밑에 보시면 일정한 X값, 일정한 게 빛이 들어와야지만 그때부터 SNR, 그래서 노이즈 대비 신호가 1을 넘어서는 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그 남색을 그래프를 가진 이 센서가 다크 노이즈는 가장 낮다고 보시면 되죠. 예, 한 10 정도, 한 20 정도의 빛만 들어와도 그때부터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의미 있는 영상 신호가 나오게 되는데, 옐로우, 노란색 그래프를 가진 센서는 10의 제곱, 100 정도는 빛이 들어와야 그때부터 의미 있는 신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이즈가 100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출발점을 보면 다크 노이즈가 좋다 나쁘다 볼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영상을 찍고 분석하려는 것이 대체로 아주 어두운 영상이다. 아무리 어떻게 하더라도 좀 저조도에서 내가 영상 분석을 하고 검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다크 노이즈 특성이 아주 좋은 녀석을 선택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노란색이나 빨간색 또는 하늘색보다는 진한 파란색 쪽의 센서를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상단 쪽을 보시면
근데 진한 남색 이 그래프는 좀 일찍 선이 끝나게 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노란색과 하늘색 그래프는 좀 더 길게 가죠. 좀 더 오른쪽으로 우상향 좀 더 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한 남색은 빛이 10의 4승 많이 되죠. 한 4만 정도의 포톤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빛이 들어오더라도 신호가 안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세츄레이션 돼버리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노란색이나 또는 그 하늘색 그래프는 10의 5승 10만 예, 10만 한 20만 정도까지 빛이 들어올 때까지 계속해서 빛의 양에 비례해서 신호가 늘어나게 되죠. SNR이 좋아지게 됩니다. 세츄레이션 영향이 더 큰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구현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대체적으로 빛의 양이 많다. 세츄레이션 되면 안 된다 그렇지만 그래서 빛의 양이 많은 조건에서 밝은 조건에서 검사하고 측정을 해야 되면 이 플레이 커패시티 또는 이쪽 용량이 더 큰 쪽 노란색 센서나 하늘색 센서를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전체 스케일 그 빛이 없다가 SNR이 1이 딱 되는 시점 그래서 의미 있는 노이즈와 같은 수준보다 살짝 넘어서서 시그널을 인지할 수 있는 그 1이 되는 그 시점부터 세츄레이션 되는 시점 이 전체 범위를 다이내믹 레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쪽은 저조도 어두운 영역에서 내가 세밀하게 영상을 잘 분석하고 싶고 네, 죄송합니다. 그 빛이 많이 들어오는 세츄레이션 영역에서도 내가 영상을 잘 분석하고 검사하고 싶다. 그러면 이 다이내믹 레인지가 커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하이 다이내믹 레인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플랫 커패시티를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는 장표인데요. 여기 이제 왼편 그림은 센서 구조상 플랫 커패시티는 이제 물리적 구조와 상관이 플랫 커패시티 크면 클수록 용량이 크니까 다이나믹 렌즈가 좋겠네. 그럼 센서를 큰 걸 써야 되겠네 라고 할 수 있는데 픽셀이 일단은 픽셀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플랫 커패시티가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크면 클수록 이제 그 더 많은 빛을 받을 때까지 세츄레이션 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픽셀 사이즈 크면 클수록 플랫 캐패시티가 좋아지니까 다이내믹 레인지는 좋아지는데 이게 공짜는 없는 거죠. 픽셀 사이즈를 키우면 그만큼 센서 자체가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렌즈 배율도 커져야 되죠. 10미크론짜리 픽셀로 10미크론짜리 분량을 보려면 1배 렌즈를 쓰면 되는데 풀레이 커패시티 때문에 내가 100미크론짜리 픽셀을 쓰면서 10미크론짜리 분량을 검사를 하려면 10배짜리 렌즈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센서 전체도 훨씬 더 커지게 되니까 그만큼 배구경의 렌즈를 쓰게 되면서 그 옵틱 광학계의 비용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머신 비전에서는 그거를 트레이드 오프한 플레이 커패시티도 일상적으로 충분히 좋으면서 센서가 너무 크지 않은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게 그동안 한 5미크론, 6미크론 정도로 여겨져 왔었습니다. 근데 기술이 발전되면서 4미크론, 3미크론 더 작게 하면서도 플레이를 좀 키우고 많이 커지진 않지만 그러면서 주로 다크 쪽의 노이즈를 더 개선시켜서 다이내믹 레인지를 좀 키워보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WDR, 와이드 다이내믹 레인지 또는 HDR, 하이 다이내믹 레인지 뭐가 맞는 거냐? 그냥 둘 다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저거 다 해봤는데 뭐 크게 다른 건 없을 것 같고 표현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와이드로 볼 거냐, 하이로 볼 거냐 큰 의미 없고요. 그럼 하이 다이내믹 레인지의 이미저, 뭐 센서, 카메라 또는 이미징 조건을 할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크 상태에서 플레이를 말씀드렸고요. 다크 상태에서의 노이즈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제 하이 다이내믹 레인지가 될 건데 그러려면 이제 픽스드 패턴 노이즈. 픽스드 패턴 노이즈는 패턴이 정해진 노이즈. 이거는 빛에 의한 노이즈가 아니라 빛이 없는 상태에서는 고정적인 노이즈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크 커런트, 기본적으로 회로 구동 자체에서 나오는 다크 커런트 노이즈도 있고요. 또 각각 픽셀의 물리적 특성에 따른 노이즈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옵셋 게인, 그러니까 회로에 따라서 나오는 또 이런 난유니포미티한 노이즈도 있습니다. 이런 노이즈를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픽스 패턴 노이즈 또는 다크 노이즈가 많은 녀석을 HDR 이미저로 쓰면 안 된다, 이런 뜻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데이터 컨버전, 데이터 출력입니다. 우리가 흔히 뭐 신비전에서 8비트 256 그레이스케일을 많이 쓰는데, 이거 256 그레이스케일이라는 말은 변별할 수 있는 데이터의 변별력이 256단계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아무리 다른지가 더 커지더라도 그래봐야 256단계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이나믹 렌즈가 큰 센서는 출력값 자체도 10비트 1024 레벨 그레이스케일 또는 12비트 4096 스케일로 그 변별할 수 있는 단계 자체도 키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HD 하이 다이나믹 렌즈 센서는 출력을 10비트 또는 12비트 써야 되는 게 맞고요. 반대로 다이얼 렌즈는 매우 적은데 한 200단계밖에 구분 못하는데 굳이 10비트 1024 단계로 데이터를 쪼개봐야 큰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출력 데이터의 비트 뎁스와 그 센서의 물리적 다이얼 렌즈는 아주 비례해서 쓰는 것이 네, 비용 대비 효과가 최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속도인데 그 HDR을 구현하려면 필연적으로 속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HDR 모드, HDR 기능을 구현했을 때의 속도와 HDR을 구현하지 않았을 때 고속 모드의 속도를 다 감안해서 속도를 감안해서 이제 어떤 검사 장비, 어떤 이런 검사 기술을 구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뭐 이런 HDR을 구현하기 위해서 센서 또는 카메라 회사에서 이런 다양한 기법을 구사하고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궁금하신 분은 이렇게 좀 구글링 하셔도 이 내용을 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톤 매핑을 잠깐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일상적인 그 스마트폰이나 또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센서 이런 것들은 하이데미 레인지 이미지를 구현을 해서 두 개를 합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영상, 또 밝은 영상. 그 우하단에 보시면 노출 시간을 짧게 하면 상대적으로 하늘 이미지가 밖에 하늘 이미지가 채출되지 않고 잘 보이고요. 그리고 노출 시간을 길게 하면 하늘 이미지는 창 밖에 하늘 이미지는 채출이 되지만 앞에 있는 인형 이미지는 이제 잘 보이게 됩니다. HDR을 두 개의 영상 합성하게 되면 밖에 하늘색도 잘 보이고 밖에 풍경도 잘 보이고 그 실내에 있는 뭐 패턴 인형 영상도 잘 보이죠. 이렇게 해서 HDR 이미지를 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왼쪽은 뭘 표현하고 싶은 거냐 하면 비트 뎁스입니다. 그러니까 리얼 월드 실제 실세계에서는 암실 같은 곳에서는 아주 미묘한 포톤 몇 개로 뭔가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몇 승, 0점 몇몇 정도 수준에서의 그 밝기값일 겁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그리고 또 아주 밝은 날 야외로 나가게 되면은 아주 매우 밝은 영상이 되죠. 사실은 리얼 월드에서의 하이다이나믹 레인지는 그 스케일이 엄청 큽니다. 아주 어두운 부분부터 아주 밝은 영상까지 스케일이 크게 되고요. 근데 실제로는 그 암실과 그 해변가 영상이 함께 존재하진 않죠. 실제로는 해변가 영상인 거냐 또 실내 영상에 따라서 뭐 이제 좀 달라지게 될 텐데, 근데 이것들을 어쨌거나 카메라로 받아서 표현하게 되면 8비트, 10비트로 아주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스케일 자체가. 그래서 그 하이다이나믹 레인지를 하기 위해서 어두운 영상, 밝은 영상 두 개를 찍었는데 두 개를 합치는 과정에서 다시 스케일링 다운이 되게 됩니다. 정보가 일부 손실이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그런 정보가 손실되긴 하지만 최대한 어두운 쪽과 밝은 쪽을 잘 표현하겠다. 이런 부분이 톤 매핑이 됩니다. 톤 매핑하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요. 저희가 뭐 DSLR이나 스마트폰용 센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어두운 영상과 밝은 영상을 합성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어둡고 밝은 것을 가장 자연스러운 가장 리니어하게 합성해 준 것이 뭘 거냐에 따라서 로가딜리미 오퍼레이터, 드래그 오퍼레이터, 라인 하드 오퍼레이터 같은 다양한 오퍼레이터들이 있다더라. 그렇게 해서 두 개의 영상을 하나로 합쳐서 가장 자연스러운 HDR 영상을 만드는 기법, 그런 필터들이 있다더라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머신 비전에서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영상을 만드는 것보다는 어두운 영역에서도 내가 특정한 어떤 부품을 검사하고 분량 검사하는 변별력이 중요하고, 주로 밝은 영상에서도 변별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톤 매핑은 그렇게 좀 고민할 포인트는 아닌 것 같고요. 다음에 왠지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밝은 쪽을 더 키우려면 플레이 캐피시티가 중요하고, 어두운 쪽을 더 키우려면 로우 노이즈 기술이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HDR을 구현하려면 어떠한 기법을 쓰더라도 속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속도가 기본적으로 생각가 빨라야 HDR을 쓰더라도 그나마 이제 그 장비의 택타임 맞추는데 좀 부담이 적겠다라는 거고, 속도를 올리는 기법은 여러 가지 시도들이 또 되고 있죠. 이제 여기까지 다이면 렌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멀티 이미징은 뭐 이제 좀 비전 하시는 분은 다 아는 것이라서 그냥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조명이 카메라 보는 그 이미저와 같은 쪽에 있으면 프론트 라이팅이 되는 거고, 물체를 기준으로 해서 카메라와 조명이 서로 반대쪽에 있으면 백라이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조명에서 투과된 빛이 제품에 반사되어서 그 반사된 빛이 바로 센서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이제 브라이트 필드라고 표현을 하고요. 빛이 각도를 가지고 들어가서 반사된 빛은 딴 데로 가고요. 산란된 빛이 카메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을 다크 필드로 합니다. 반사된 주광은 다 밖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제 어두운 거죠. 그래서 다크 필드라고 하는데, 주로 표면에 여러 가지 뭐 OCR을 한다거나 형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제 브라이트 필드를 많이 쓰고요. 주로 엣지를 보거나 스크래치를 보거나, 그래서 틈새 어떤 것들을 보게 되는 경우에는 다크필드를 많이 쓰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또 하나 예시가 됩니다. 브라이트 필드에서의 프론트 조명에서 다크필드, 브라이트 필드 쓰는 예시, 또 백라이트로 다크필드, 브라이트 필드를 쓰는 예시, 이런 것들을 쓰게 되죠. 다크필드에도 그 조명 각도에 따라서 다크필드도 어떤 각도를 주냐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이미지 효과를 줄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검사를 어느 정도 잘할 수 있는지가 또 달라지게 됩니다. 멀티필드라는 것은 그럼 뭐냐, 브라이트 필드를 통해서 내가 얻게 되는 정보와 다크 필드를 통해서 얻는 정보가 다른데, 둘 다 필요한 경우가 있는 거죠. 스크래치도 보고 싶고, 패턴의 오픈쇼트도 보고 싶고, 이물 분량도 보고 싶고, 엣지도 검사하고 싶고. 그런데 조명 조건은 서로 달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사실은 내가 원하는 조명 조건을 다 세팅해서 1번 조명 조건으로 한 번 찍고, 또 조명 조건을 각도를 바꿔서 또 2번 찍고, 또 각도 3번 찍고, 이렇게 여러 번 찍어야 되는데, 멀티필드 이미징이라는 것은 그것을 여러 번 찍으면 결국 다 이제 시간 손실이죠. 그래서 한 번밖에 안 찍는데, 다양한 조명 조건의 영상을 여러 장 얻는 거죠. 한 번 찍었는데, 브라이트 필드, 다크 필드 영상 동시에 획득이 되는 거죠. 또는 다크 1, 다크 2, 다크 3 같은 영상이. 그러면 정말 시간을 세이브 할 수 있으면서도 검출력을 좀 향상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게 이제 몇 가지 기법 시도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스펙트럴 도메인, 타임 도메인은 시간을 다르게 해서 한 번 찍을 시간에 3분의 1 정도 시간으로 줄인 다음에 1번, 2번, 3번 스트로브로 시간차를 두고 찍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펙트럴 도메인 멀티필드 이미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스펙트럴 도메인 멀티필드 이미징은 뭐냐면 파장대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루를 브라이트 필드로 쓰면 레드를 뭐 다크 필드로 쓴다든가, 그래서 영상을 획득하면 색깔을 구분해버리면 다크 필드, 브라이트 필드가 구분되는 거죠. 카메라는 칼라 카메라로 한 장을 찍는데 조명을 파장대별로 다르게 주고, 그리고 나중에 획득된 영상을 파장대별로 구분해버리면 이제 구분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까지 검출력 이야기를 했는데, 검출력 향상하는 방법으로 HDR이라는 기법이 있고, 또 멀티필드라는 기법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럼 그것을 실제 라인 스캔 카메라로 어떻게 구현해서 실제 내가 그런 장비에 카메라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 ML이라는 멀티라인인데요. TDI는 아니고 멀티라인입니다.
이제 라인 스캔 카메라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나의 라인을 가진 라인 스캔 카메라, 그리고 3개, 2개, 3개, 4개 정도의 라인 센서가 한 카메라에 구현되어 있는 멀티라인 카메라, 그리고 64개, 128개, 뭐 150개 이렇게 일정 수 이상의 라인 스캔 센서를 누적해서 밝기를 올리는 TDI,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멀티라인 센서 카메라를 먼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한 라인을 쓰게 되면 속도는 200km, 300km 쓸 수 있고요. 근데 한 카메라 안에 라인을 여러 개 두고 각 라인에 서로 다른 특성을 부여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1번, 2번, 3번 라인이 있는데 1번, 2번, 3번을 각 RGB 다른 코팅을 하면 원스캔하면 RGB 한꺼번에 트라이리니어 방식으로 한꺼번에 RGB 영상 동시에 뜰 수도 있죠. 컬러 카메라를 쓸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가운데 카메라가 좀 독특한 시도인데 1, 2, 3번 센서가 있는데요. 한 카메라 안에 1번, 2번을 감도가 좋게 세팅을 하고 3번 센서를 감도를 낮게 세팅을 하는 겁니다. 감도가 낮게 세팅이 되면 상대적으로 플랫이 올라가면서 플랫이 올라가게 됩니다. 다이내믹 레인지가 커지게 되죠. 그래서 그 2번 채널로는 감도가 낮은 3번 센서 출력을 받고요. 그 1번 채널에는 감도가 높은 1번, 2번을 합쳐서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두운 영상에 대해서는 감도가 높은 센서 2개를 합치면 감도가 더 높아지겠죠. 그럼 어두운 영역, 반사도가 낮은 영역은 1번 채널 출력을 쓰게 되는 거고요. 딱 스캔한 다음에. 그리고 뭐 메탈이나 카파, 구리 같은 반사도가 높은 제품에 대한 영상은 감도가 낮게 세팅되어 있는 2번 채널의 영상을 쓰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스캐닝하면 채널 1번, 2번에서 서로 각기 다른 감도 영상이 꽂혀지게 되고 2개를 활용을 하면 HDR 영상이 됩니다. 그래서 16K 라인 스캔 카메라로 원 스캔을 하는데 이 서로 다른 센서의 조합을 활용해서 HDR 영상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멀티라인, 리니어 ML이라는 이 멀티라인 16K, 8K 이렇게 되어 있는 멀티라인 카메라를 활용을 하면 속도로는 최대 이제 여기 장표는 211호라고 되어 있는데 300kHz까지 가능합니다. 300kHz까지 속도를 얻을 수 있고요. 또는 그 하이 다이내믹 레인지 모드, 그래서 감도가 높은 녀석과 감도가 낮은 녀석을 서로 2개 축으로 구분해서 가동하면 하이 다이내믹 레인지 모드를 쓸 수 있고요. 익스텐디드 다이내믹 레인지는 약간 또 다른 개념인 건데 플랫 커피시티 자체를 좀 커진 효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2개를 에버리징 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재미있는 특징은 이 3개의 라인 센서가 있는데요. 이 센서를 완전히 독립적으로 노출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의 센서를 요거 이제 타임 도메인 멀티필드 이미징인데 HDR은 설명 들었고요. 이 3개의 센서가 있는 라인 카메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멀티필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냐, 1번, 2번, 3번 센서를 각각 완전히 독립적으로 노출하고 또 그 셔터를 닫을 수 있습니다. 전기적으로. 그래서 1번 센서를 익스포즈 온 하면서 1번 스트로브 조명을 ON을 하는 거죠. 2번 스트로브 조명은 2번 센서, 3번 스트로브 조명은 3번 센서에 서로 싱크를 맞추고 1, 2, 3번 조명을 각각 브라이트 필드, 다크 필드 또는 뭐 30도, 60도, 45도 서로 다른 각도를 주는 거고, 그러면 그 서로 다른 조건의 조명에 대해서 1번, 2번, 3번 센서가 싱크를 물려서 찍게 되면 원 스캔 하는데, 물론 스캔 속도와 이 조명에서 내가 확대하는 걸 잘 맞춰야 되겠죠. 스캐닝 속도와 이 싱크 속도를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잘 맞췄을 경우에 원 스캔을 한 상태에서 1번, 2번, 3번 센서 채널을 통해서 다크필드, 브라이트 필드 또는 백라이트 또는 서로 다른 각도로 서로 다른 1, 2, 3번 스트로브 조명에 따른 영상을 한 번에 획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스트로브 조명을 쓰는데 RGB를 줘서
레드의 컬러 카메라가 아니면서도 레드, 그린, 블루에 따른 반사도를 서로 이제 구분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타임 도메인 멀티필드 이미징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HDR 사례를 간단하게 이제 제일 위의 이미지가 어두운 쪽 채널 2에 출력이 되는 거고요. 밑에 같은 영상입니다. 같은 오브젝트입니다. 근데 같은 오브젝트에서 밑에는 감도가 좋은 채널 1에 대한 그 출력 영상이고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그 위에 제 1번 영상은 어두운 감도가 낮으니까 어두운 쪽은 너무 어두워서 변별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2번 센서는 또 밝은 쪽은 너무 밝아서 변별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통상 예를 들어서 100이나 200 정도의 그레이스케일에서 내가 분량 판정할 때 쉽겠다 그러면 각각 그렇게 세팅을 하고 두 개 영상을 합쳐서 맨 아래 영상처럼 반사도가 좋은 영역이나 반사도가 나쁜 영역 다 한 200 정도 또는 150 정도의 그레이스케일을 맞출 수 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내가 분량을 판정할 수가 있는 거죠. 반사도와 무관하게 그런 세팅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좀 예시를 드렸고요. TDI를 마지막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DI가 Time Delayed and Integration Sensor라고 해서 라인 스캔이 대면적 표면 검사에게 아주 좋은 그 센서인데, 이게 노출 시간이 제약이 큽니다. 빨리 스캐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1kHz면 1마이크로세컨드 밖에 노출 시간이 안 되는 거고요. 100kHz로 스캐닝하게 되면 아까 1ms, 그리고 100kHz 스캔하게 되면 10마이크로세컨드 밖에 노출 시간이 안 나오는 거죠. 상당히 노출 시간 짧아서 너무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TDI라는 센서가 만들어진 거고요. 100스테이지면 100개의 센서가 똑같이 10마이크로씩 100 스테이지를 가지고 100kHz로 스캐닝하게 되면 한 라인 센서는 10마이크로세컨드 밖에 노출 시간이 안 되지만, 이런 센서들이 100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10마이크로 노출해서 합치게 되니까 최종적으로는 10마이크로세컨드 곱하기 100, 그래서 1ms의 노출 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밝은 영상을 얻게 되는 건데요. 이게 그 누적하기 위해서는 그 한 센서가 받은 빛의 포톤을 그대로 그 다음 센서로 계속 이어주게 돼서, 그래서 CCD, 차지 커플 디바이스, CCD 센서가 필수적이었습니다. TDI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데 한 4, 5년 전부터 이제 개발이 시작이 돼서 최근에는 이제 여러 회사에서 CMOS로도 CCD 기능을 구현을 한 것이죠. CMOS는 각 픽셀마다 CMOS 트랜지스터가 있어 바로 볼티지로 바꿔버리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CMOS 팹에서 CCD 기능을 구현을 해서 차지 도메인에서 계속 누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CMOS 팹에서 CCD 센서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속도적인 측면에서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 리니어 HS 시리즈는 처음으로 달사에서 개발한 차지 도메인 CMOS TDI 센서입니다. 카메라인데요. 그 HDR 기능이 지원되는 카메라가 있고,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MF3 멀티필드 기능이 되는 이제 카메라가 있고, 가운데는 앞에는 말씀 안 드렸었는데 32K SR 슈퍼 레졸루션으로 픽셀 수를 더 늘리는 효과의 또 카메라가 있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HDR은 여기서 TDI를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카메라인데 TDI 어레이 센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카메라 안에. 여기서는 그 TDI 개수로 128 스테이지가 있는 어레이 하나, 64 스테이지 어레이 하나, 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지가 많으면 당연히 더 밝겠죠. 그래서 128 스테이지 출력 대비 64 스테이지 출력은 절반의 감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2대1 HDR이 자동으로 구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64 스테이지를 32로 줄이게 되면 4대1 HDR 영상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수를 조절하면서 HDR 비율을 조절해서 한 번의 스캐닝으로 두 개의 스테이지 출력을 동시에 뽑을 수 있으니까 HDR 영상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카메라가 있고요. 가운데 보시면 32K인데 이것은 뭐냐면 그 밑에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
16K 카메라로 내가 스캐닝 했을 때 또 5미크론 픽셀 사이즈로 1미크론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5배 렌즈를 써야 되는 거죠. 5미크론 픽셀 사이즈에서 5배 광학계를 써야 1미크론에 매칭이 될 텐데, 1미크론짜리 분량도 그 픽셀에 딱 정위치 있으면 제대로 검출이 되지만, 픽셀과 픽셀 사이에 딱 위치하게 되면 한 픽셀은 2.5미크론밖에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 값이 현저히 낮아져서 내가 원하는 컨트라스트를 못 얻게 됩니다. 그래서 5배 광학계를 쓰더라도 1미크론 또는 0.8미크론 이런 애들은 분량의 위치에 따라서 검출할 수도 있고 못하게 될 수도 있게 되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 32K SR 카메라는 센서를 하나 더 뒀는데, 한 카메라 안에 그 밑에다가 뒀는데, 이게 그 2번 두 번째 어레이는 가로 세로 반 픽셀씩 시프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픽셀 사이즈보다 광학 배율보다 살짝 애매하게 작은 분량이 자기 위치에 1번 어레이, 메인 어레이에 딱 제대로 걸리면 잘 검출이 되는데, 픽셀과 픽셀 사이에 위치하게 되면 검출이 안 되는 그 분량이 이 두 번째 2번 어레이에서는 어레이 자체가 반 픽셀 시프트이기 때문에 1번 어레이에서는 사이에 걸려있던 분량이 2번 어레이에서는 또 자기 위치 제대로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위치에 있더라도 1번 어레이 또는 2번 어레이는 정위치에 걸려서 제대로 컨트라스트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요 서버 픽셀 뭐 개념인 건데요. 그래서 이거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걸 합성을 하면 16K 5미크론짜리 카메라인데 32K 2.5미크론짜리 픽셀을 가진 영상처럼 합성이 됩니다. 물론 리얼 32K, 리얼 2.5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 실제 샘플 영상을 이따가 보여드리고 좀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F3는 칼라 카메라인데요. 어레이가 3개가 있습니다. TDI 어레이가 RGB 3개가 있는데, 뭐 칼라 TDI 카메라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일반적인 칼라 카메라가 아니라 칼라 코팅을 여기 이제 디폴트 증착을 했는데요. 다이크로익 필터를 증착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RGB 각각 색 분리도가 매우 높습니다. 일반적인 가시광선 용역에서의 RGB는 상당 부분 겹치게 됩니다. 일반적인 RGB 카메라는 사람들과 가장 자연스럽게 비슷하게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RGB 스펙트럼이 상당히 겹치는데요. 여기 이 MF3 모델은 RGB가 최대한 서로 겹치지 않도록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코팅 레시피만 한 2년 동안 개발한 건데요. 그래서 카메라 센서도 RGB가 최대한 겹치지 않게 서로 떨어져 있도록 되어 있고, 또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면 또 빛 효율이 떨어지니까 최대한 스펙트럼을 넓게 가져가면서도 RGB 서로 간섭이 없게끔 그렇게 좀 설계를 했고, 여기에 조명도 RGB 각각 밴드 패스 필터를 붙여서 하게 되면 레드, 그린, 블루가 확실하게 서로 구분되는 이미징을 할 수 있습니다. 32K 샘플 영상을 먼저 볼 텐데요. 왼쪽 영상은 16K 5미크론짜리 픽셀 사이즈를 가진 16K 카메라 300kHz 모드로 속도로 2.5배 렌즈를 썼을 때의 영상입니다. 확대한 영상이죠. 요 수준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픽셀 단위로 여러 가지 좀 어떤 것들은 볼 수 있지만 어떤 것들은 좀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이거를 더 자세하게 보려면 사실은 3배, 4배, 5배 렌즈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더 고비율 렌즈 쓰지 않고 32K SR이라는 카메라를 쓰게 되면 똑같이 16K입니다. 근데 거래가 하나 더 있어서 32K 모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카메라에 뭐 다른 모델이긴 하지만 똑같은 2.5배 렌즈를 장착을 하고 그 슈퍼 레진 모드를 온 시키게 되면 이 두 번째 어레이가 정답하고 두 개를 합성하게 되면 소프트웨어적으로 보시면 왼쪽에서는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하는 쪽에서 오른쪽 영상 훨씬 더 형태를 구분하거나, 또는 패턴과 패턴 사이에 그 좀 떨어진 스페이스를 좀 거의 확인할 수 없었던 건데 스페이스 확인할 수 있거나, 예, 아니면 똑같은 분량인데 왼쪽 영상에서는 한 픽셀 가지고 이게 분량일지 아닐지 판정해야 되는 것을 얘는 이제 4개의 픽셀 가지고 판정할 수가 있게 되죠. 뭐 센서 이제 샘플 이미지는 저희 가지고 있는 이미지 센서의 회로부를 찍은 겁니다.
이렇게 뭐 반도체 웨이퍼나 아니면 디스플레이 패턴 이런 실제 제품을 가지고 찍으면 가장 확실하겠지만 이제 보안상 저희가 좀 샘플은 못 얻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센서 영상을 찍어서 16K 모드일 때와 같은 렌즈를 쓴 상태에서 32K SR로 찍었을 때 얼마만큼 좀 더 정보가 디테일해지는지, 그래서 좀 기존에는 놓쳤던 분량을 슈퍼 레진 모드를 쓰게 되면 이제 광학비율을 올리지 않고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또는 검출도가 더 높일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 리니어 ML 멀티라인 카메라에서는 타임 도메인, 스트로브 조명과 센서를 서로 타이밍을 맞춰서 따다닥 여러 번 나눠서 찍으면서 멀티필드 이미징 한 것을 설명드렸는데, 지금 여기서는 스펙트럴 도메인, 화장대를 나눠서 멀티필드 하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아래 왼쪽 아래에 보시면 이게 일반적인 RGB 센서는 이제 다이 필터, 염색 필터 RGB 필터를 쓰게 되고요. 그러게 되면 이제 RGB가 매우 겹치게 돼서 사실 색깔로 그 RGB 조명에 따라서 그 분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MF3 멀티필드 카메라는 색 구분을 완전히 이렇게 해서 레드, 그린, 블루로 완전히 구분했기 때문에 레드로 브라이트 필드 동출 조명을 쓰고, 그린으로 다크 필드 각도를 줘서 반사 조명을 쓰고, 블루로 백라이트를 쓰게 되면 써서 한꺼번에 조사를 하는 거죠. 한꺼번에 레드, 그린, 블루를 한꺼번에 이렇게 동축, 반사, 투과 조명을 쏘고, 카메라도 하나의 카메라 안에 RGB 이게 다 들어있으니까 그냥 하나의 카메라를 쓰고 그냥 스캔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호스트 PC에서 레드, 그린, 블루 버퍼를 따로 이제 분석을 하면 그것이 이제 브라이트 필드, 다크 필드, 트랜스페런트 조명의 영상을 따로 분석하게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구현했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다라는 거고요. 이제 보시면 그래서 이 MF3 카메라를 이용해서 보시면 왼쪽에 MF3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브라이트 필드, 다크 필드, 백라이트를 각각 뭐 RGB 다른 조명 썼을 때 보시면 제가 라인 페어 타겟으로 찍었는데요. 브라이트 필드가 여기서 블루입니다. 블루 버퍼에는 브라이트 필드 영상이 들어와서 패턴을 구분할 수 있죠. 그리고 그린 버퍼는 다크 필드 영상을 획득이 되는데 여기서는 스크래치 또는 뭐 엣지를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또는 뭐 높이 분량 있는 것들의 그림자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투과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이런 것들 필름이거나 뭐 플렉시블 PCB나 이런 쪽이라면 투과 조명, 레드 버퍼에서는 투과 조명을 썼기 때문에 투과 조명에서 뭐 패턴의 형상 구분한다거나 어떤 분량이 패턴 위에 있고 패턴 밖에 있는 것들 구분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로, 또는 홀 검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 MF3 카메라는 색깔을 가지고 조명 기법을 구분할 수도 있겠다. 그 외에 또 하나 의외로 이제 지금 오히려 지금 좀 더 인기가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칼라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칼라는 그냥 일반 칼라 쓰면 되는데 이게 그 색 구분을 명확히 하다 보니까 색 구분력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색 좌표 그림을 보시면 이 색좌표계에서 까만색 트라이앵글은 일반 RGB 카메라입니다. 일반 RGB 카메라의 그 색좌표인데요. 그린, 블루, 레드가 이 정도의 위치에 있죠. 그러니까 이게 색이 조금 겹쳐지니까 그린도 순 그린이 아니라 조금 혼색된 그린을 가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MF3 카메라는 이 칼라 크로스톡이 거의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그 화이트, 하얀색 삼각형을 보시면 훨씬 더 그린, 블루, 레드 각각 꼭지점에 더 가까이 있으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린과 레드의 거리가 훨씬 먼 거죠. 실제 영상을 저희가 그 PCB 기판을 찍거나 이 칼라 패턴 영상을 찍었을 때 히스토그램을 보시면 레드, 그린, 블루 각각의 거리가 더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세그멘테이션, 컬러 세그멘테이션이 더 쉽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리와 골드를 구분하다던가 변색을 구분하다던가 이렇게 할 때 어떤 색 정보를 가지고 변별력을 좀 확보하고 싶다고 할 때는 칼라 카메라 대비 이 MF3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저희가 현재 활발하게 좀 판매되고 있는 쪽이 PCB 기판 외관 검사 쪽에 기존에 칼라 카메라 쓰던 쪽에서 MF3 카메라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MF3 영상에 시를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의 전체 다이고요. 오늘 이비닝 트렌드 그리고 디텍터 검출력이란 무엇이냐, 그 검출력 향상하기 위해서 HDR이라는 하이 데미 레인지 기법을 쓸 수 있고, 또 멀티필드 이미징도 다양한 조명 조건을 한꺼번에 획득할 수 있는 멀티필드 이미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검출 향상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난번 세미나 때 제가 설명드린 내용, 그때 온라인 세미나에 접속하지 못하신 분들이 또 많고, 자료만 보고는 이해하기 어렵다 말씀을 주셔서 제가 별도로 영상을 만들었고요. 관련돼서 또 기술 또는 제품에 문의가 있으신 분은 저희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담당 어카운트 매니저가 윤장호 차장입니다. 여기 있는 장표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그래서 연락을 주시면 문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